네,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항공기 정비기술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3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실험, 탐구, 분석, 수학적 논리성, 영어 능력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기계공학과 KU 자기추천전형, 인하대 기계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항공정비사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따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따님이 항공기 정비기술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네, 원래 기계 조립하기를 좋아하고요. 특히 그중에서 비행기 종류에 관심이 있어 해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박중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자, 박중선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학생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학생이 혹시 그 항공기술 정비 기술자를 원하는데 항공기 엔진과 로켓 엔진의 혹시 차이점을 알고 있나 해서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실까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죠? 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답변하는 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로켓 엔진. 수직, 수평 이렇게 네, 차이가 그 차이로 딱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질문했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화학적인 것들도 접합이 돼서 로켓 엔진 같은 경우에 다른 기작이 들어간다라는 걸 물어봤었는데 이 친구는 그거보다도 그냥 단순한 모양만 가지고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어떤 고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과 관련된 기계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다소 약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오늘의 이 학생의 키워드는 전공 적합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중선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70, 정시 경쟁력은 3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박중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이제 조금 더 높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스펙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교과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고 그리고 또 수상 경력이라던가 동아리 그리고 어떤 탐구 능력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고요. 특히나 또 실험과 분석에 대한 열정과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수시에 좀 더 비중을 두긴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고리가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시가능대학에서는 정시가능대학하고 제가 보기에는 수시가능대학과 정시가능대학의 격차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가능권 대학으로는 서울과기대나 숭실대 말씀하셨지만 가천대, 명지대, 광운대, 항공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계 그다음에 항공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아보시면 수시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정시는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치표를 한번 보니 경기대라던가 뭐 고려대 세종이라던가 아니면은 단국대 천안, 연세대 원주, 인천대, 한국외대 글로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랑 격차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시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둔 게 잘만 준비를 해두면 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어서 수시 쪽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뒀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상담이 더 의미 있는 어떤 상담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이? 일단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스펙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보완하자면 가능하면
서류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학생부 내신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좀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아니면 추가 서류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면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최저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하시면 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서류, 네. 면접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네, 되겠네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볼 텐데요. 모의고사 성적 어떨지 궁금하네요.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6월 성적을 보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가 2등급, 물리가 4등급, 생명과학이 5등급으로 평균 한 3.8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과 비교해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이 한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물리원도 4등급, 생명과학도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4월에 비해서는 한 5%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의 하락은 단순히 생각하시면 재수생의 유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쪽의 다른 측면을 또 보시면 학습 양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재수생의 유입으로만 탓을 돌리긴 그런 게 계속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학습 시간이나 양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또 한 가지는 또 수학에서만 또 하락이 됐다라는 게 약간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6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위 누적을 잡아보니까요, 한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 누적 27%인데 이 정도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던가 아니면은 연고대 캠퍼스 그 정도를 정시로 갈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수생이 들어왔는데도 다른 과목이 다 유지가 되고 네. 수학에서만 조금 하락된 거라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푸시고, 그렇게 해서 좀 사고력을 조금 더 훈련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학생기록부에도 수학 동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좀 푸시고, 그리고 탐구는 아직 개념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앞서서 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학생들의 큰 맹점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탐구 개념 정리를 하시면 아마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는 좀 평이한 문제에서들 많이 틀렸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암기를 안 해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암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암기 사항들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요번에도 3학년 학생들 지문에서 약간 당황하셨겠지만 과학이나 예술이 혼용된 지문도 나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지문을 좀 섭렵해 두시면 훨씬 더 많은 점수의 폭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영어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데 요즘엔 공부를 잘 안 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공부하시면 올라갈 겁니다. 학습량을 늘리시면 분명히 이런 친구들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수시에 70으로 더 높게 주셨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우리 학생 모의고사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내신 성적에 대한 거를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1, 2학년 때 평균 내신이요. 영어가 제일 좋았습니다. 영어가 2.75고요. 그리고 국어가 3.25, 그 다음이 과학이 3.375 정도 되고요. 수학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3.69등급으로 평균 3.3등급입니다. 네,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국어는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연계 학생인데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이 등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범위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학습량이 같이 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엔 수학적인 능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만 하면 금방 오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우수했던 과목이 수학, 영어, 과학 2등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가장 저조했던 과목이 또 수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2학년 진급하면서 뭔가 방황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를 가면서 이과는 워낙 아이들이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좀 주눅도 들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마 교수님들은 약간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이나 과학이 하락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올해 고사 지금 기말고사 준비 중이신 하고 시험 보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올리시면 그런 공격에서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자기소개서에서는 또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경 극복의 어떤 그런 소재가 돼서 학생이 이런 과정에서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적을 유지 또는 상승시켰다,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교과 성적 추이를 보면 고3 1학기 성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 친구가 지금 기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교과는 일단은 학종에서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받거든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V자 곡선을 그리는 친구들이 조금 더 학업의 열정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국영수 사과가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예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학년 성적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잘 보시겠죠? 네. 그러게요. 봤을지 안 봤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봤다면 어떻게 봤을지도 네. 이렇게 궁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고요. 비는 독서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수상과 동아리 쪽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독서 활동이네요. 이제 가장 좀 쉽게 아이들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독서 활동이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데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비교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비교과에서는 수상 경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공계열과 관련된 수상 실적도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주제 연구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대회 같은 데서 수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교회상도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제가 약간은 좀 우려하는 바는, 기계 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리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물, 화학, 수학, 영어 쪽의 수상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물리 쪽의 수상이 약간 아쉽다라는 거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경시대회라던가 교과 우수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런 쪽 기계와 관련돼서 좀 심화학습했다라는 게 학생부에는 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자기소개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 관련해서 꾸준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LTE라고 하는 그런 수학 동아리도 했는데 동아리 이름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목적이나 성과도 좀 드러내 주신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수학 동아리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수능 수학에서는 다소, 그리고 내신 수학이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조한 것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은 전체적으로 좀 좋은데, 자율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셨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여기서 특별한 게 있다면 자기소개서나 구술면접에 꼭 명시를 해두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아쉽다고 하지만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계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독서가 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나 항공, 자동차와 관련된 독서를 이번 고3 때 꼭 보강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한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서 준비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공 관련 책들을 또 읽다 보면 또 면접의 강세를 또 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들도 많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어디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세 대학이 나와 있는데, 저 일지망으로 건국대학교 기용학과 KU 자기추천전형,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기용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으로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세 번째. 네, 그래서 서울과기대 기계자동차공학과 전공 우수자 전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중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서울과학기술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내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과기대에서도 제가 보기엔 내신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학계열 친구들한테 융복합적인 거를 많이들 요구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가 좀 부족하고 기계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쪽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융복합이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서울과기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진단을 내려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를 드렸고요. 비교과도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일단 약간 애매한 내신, 네, 그래서 이번 3학년이 만약에 상승됐다면 한 4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에서 약간 기계와 물리 이런 것들이 약간 약해서 3개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따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기계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도 괜찮지만 기계 시스템 디자인공학과는 또 어떨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의 특징과 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기계와 관련된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들도 많이 가고 있고요. 대학교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학생하고도 어울릴 것 같고요. 설비나 기계, 정비 또는 설계라던가 아니면 다양성이라던가 융복합적인 인재들에 대해서도 많이들 찾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 같고요. 또한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본인이 좀 다방면의 인재고 그리고 융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군데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왔다라는 거 1, 2학년 때 그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과기대와 우리 학생이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추천 전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추천 전형으로 여러 군데를 지금 뽑아주셨거든요. 가천대 기계공학과, 명지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인천대 기계공학과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천대 기계공학과부터 살펴주실까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시로 큰 문제만 좀 없으면 해볼 만도 한데 제가 그냥 안정권으로 한번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에 적성 준비하는 적성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은 지금 적기거든요. 그래서 유성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면 지금서부터 준비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와 적성이 60대 40으로 들어가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요. 5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실 만하면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권으로 하나 추천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도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희가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접으로 보는, 면접이 꼭 들어가는, 그래서 본인의 이런 노력들을 면접으로 좀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단계에서 서류가 들어가고 2단계에선 1단계 성적과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면접일이 서울과기대랑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결정을 하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대 기계공학과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대 자기 추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가 반영되고 똑같이 2단계에서 서류와 면접, 1단계 성적과 면접이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없고요. 요 세 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안정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정도로 판단하셔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까지 살펴주셨고요. 윤서연 선생님 이제 계속 상담 내용을 들으시면서 네네. 해주실 이야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박중선 선생님께서 워낙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의 네. 대부분 이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제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집중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학생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 아까 장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 장점들을 쭉 나열을 해 본 다음에 어느 항목에 어떻게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기계공학과를 간다, 또 뭐 자동차를 전공하고 비행기를 전공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장점, 그 포인트가 뭔지를 좀 잡고 그것에서부터 이제 장점을 하나씩 구체화해가는 그런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좀 자소서를 좀 작성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정시 경쟁력도 이제 수시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방학 동안에 자소서 작성이라든가 면접 대비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정시 경쟁력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시는 경쟁률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뭐 10대 1 넘어가고 20대 1 가까이 되는데 정시 경쟁력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낮거든요. 한 3대 1에서 5대 1 정도니까 훨씬 더 이제 정시에 도전을 한다면 경쟁력만 있다면 또 정시에서도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앞서 이제 박중서 선생님이 진단해 준 것대로 하면 수시와 정시에서 이제 학교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시에서 이제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면 수시 도전 대학도 정시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강점도 좀 살려가지고 적절하게 균형 있게 좀 준비해보는 그런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혹시 상담 받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셨어요? 네, 거의 대부분의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또한, 앞으로 정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과목별로 공부 양을 어느 과목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알고 싶어지네요. 다른 거는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학습 방법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학습량을 얼마만큼 분배를 해야 되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선생님. 근데 제 생각엔요, 그거에 대한 배분 비율을 굳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학습량을 다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도 좀 활용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공부량 자체를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비율을 굳이 궁금해 하신다면 수학이 조금 더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네.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친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학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탐구인 것 같습니다. 탐구 성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탐구를 좀 집중하시되, 한 가지 국어, 영어 시간 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을 유지하시고 전체적인 공부량을 좀 늘리시는 걸로. 네. 네. 이제 뭐 국어와 영어의 시간을 수학과 과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하던 건 그대로 네네. 하시면서 이제 수학과 과학의 그렇죠. 양을 높이셔야 됩니다. 네네. 자, 어머니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생이랑 참고해 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고3 학생 2명이 상담을 나눠봤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네네.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상담을 네, 받아주시는데요.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도 잘 보고 꼭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아마 누구나 다 3년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유석용 선생님, 박중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고려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